일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나는 차량도 민가도 보이지 않았다. 페어뱅크스로부터 카나다 국경을 넘어 도슨 크리크로 연결되는 알래스칸 하이웨이는 그렇게 길고 적막한 길이었다. 어디가 거기 찾았어요? 알래스칸 하이웨이는 포장이 덜 돼 있었다. 눈이 녹으면서 군데군데 진창이 생겼다. 우리의 한국산 자동차는 자꾸만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동토의 땅 알래스카를 빠져나온 게 취재팀은 카나다로 이어지는 봄의 길목에서 뜻밖의 복병을 만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카나다 경제관계의 조그마한 상징처럼 느껴졌다. 더 가. 이것도 빠졌어, 아직도. 수렁은 벗어났지만 길은 여전히 질척거렸다. 카나다의 심장부로 가는 길은 그렇게도 곡절이 많은 길임을 취재팀은 실감하기 시작했다. 국경을 넘어 2,451km에 이르는 알래스칸 하이웨이가 아직도 다져지지 않은 것은 이 도로가 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건설됐기 때문이다. 2,451km를 불과 8개월 만에 완성한 것이다. 1942년 일본의 알래스카 침공을 막기 위해 미 육군 공병단이 해낸 기적이었다. 이 차 대전이 끝난 뒤 알래스칸 하이웨이는 군사도로에서 산업용 도로로 탈바꿈했다. 알래스카와 카나다 북서 지역의 무진장한 자원을 개발 수송하는 동맥이 된 것이다. 유콘강을 끼고 있는 카나다의 북서 지역은 방대한 산림 지역이다. 바로 삼림부국 카나다의 나무 창고다. 사람은 거의 살지 않아 아직 주로 성격되지 않은 채 북서 성령과 유콘 성령 등 두 성령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 집을 짓는 모습은 부럽기만 했다. 개척시대의 유풍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무가 흔하고 또 질이 좋다. How amazing, because we don't have such big trees in Korea. It's very amazing. 국토의 44%가 산림으로 총 면적이 335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고 카나다 수출액의 3분의 1이 이 산림 자원에 의한 것이다. 펄프 수출량은 스웨덴 다음이고 신문 용지는 전 세계 수요의 2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 나무가 흔하지만은 카나다인들처럼 나무를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드물다. 나무를 벤 뒤에는 그 자리에 반드시 새나무를 가꾼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산불.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인구가 적은 성령에도 산림감시원을 철저히 배치해 놓고 있다. 번개로 산불이 났어요. 불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몇 킬로미터 안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산불이 나면 바람이 거세지고 바람을 타서 더 번졌어요. 이 강을 건너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강을 3번이나 건너왔습니다. 여기서부터 110km까지 타고 갔고 30만 정보를 태웠습니다. 저 큰 언덕도 덮쳤고 북동쪽 유콘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결국 2주일 만에 꺼졌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2번째로 큰 불이었죠. 카나다의 국경에서 약 1000km를 내려오면은 왓슨 레이크라는 작은 읍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수많은 이정표를 발견하게 된다. 1942년 알래스칸 하이웨이 공사가 한창일 때 미 공병단의 한 병사가 향수를 달래기 위해 고향을 향해 이정표를 세워놓은 것이 동기가 돼 지금은 그 수가 1,500여 개에 이른다. 수마일리 떨어진 오지에서 고향을 그리던 한 병사의 향수를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개척의 길은 외로운 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길은 좋아지고 있었다. 북방의 성령을 지나 카나다의 내부로 깊숙이 들어서면서 길은 더욱 탄탄해졌고 차창의 풍경도 다양해지고 있었다. 알래스칸 하이웨이 곳곳에서 우리는 쉽게 야생동물과 만날 수 있었다. 해질녘 한가로이 풀을 뜯는 무수를 만나는 것도 이곳 북카나다에서는 희귀한 일이 아니다. 방목하고 있는 말대도 길고 먼 알래스칸 하이웨이의 피로를 덜어주는 청량지였다. 카나다의 봄. 이 드넓은 대륙 위에 지금 봄이 깊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카나다의 봄이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해빙의 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차창 밖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해빙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알래스칸 하이웨이를 벗어나 밴쿠버로 향했다.
밴쿠버. 태평양을 향해 형성된 밴쿠버 항은 캐나다의 새로운 얼굴이다. 북위 50도에 위치한 밴쿠버는 해양성 기후로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때가 거의 없다. 고층 건물과 깨끗한 거리, 활기찬 시민들. 로키 산맥의 눈이 녹아 흐르는 프레이저 강을 끼고 태평양을 향해 활짝 문을 연 밴쿠버는 지난해 엑스포 86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개항 100주년을 맞아 발전하는 밴쿠버. 급성장하고 있는 캐나다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야심적인 행사였다. 취재팀은 엑스포 86 무역박람회가 열렸던 그 보도를 내려다보며 밴쿠버 항만청장을 만났다. 밴쿠버항은 1년에 7,700만 톤의 화물을 취급합니다. 상업용으로 중요한 항구로서 화물톤 수로 계산할 때 북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큰 항구입니다. 수출품의 84%는 일반 화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화물을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겁니다. 항구의 설비가 더욱 개선됨으로 해서 우리는 내륙으로 해양으로 더 많은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는 태평양과 함께 크는 항구다. 태평양을 통한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활기차게 뻗어가는 캐나다 경제의 상징적인 도시다. 최근 캐나다 경제의 새로운 움직임은 자유화다. 멀루니 수상이 집권하면서 정부의 통제보다는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 경제에 충실할 것을 정책 지표로 삼고 있다. 사회보장 정책에 쏟았던 비용을 대폭 줄이고 생산과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자를 대폭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와 같은 대륙 국가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자유화 시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수송과 운송 체계의 확립이라는 것을 캐나다는 깨닫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요인들이 밴쿠버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있었다. 밴쿠버야말로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대만, 홍콩 등 극동 국가들과 연결되는 태평양의 관문이자 극동과 캐나다의 동부를 잇는 중계 중심지인 것이다. 밴쿠버 항의 자동차 야적장.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지난 83년 국산 자동차가 이곳을 통해 처음으로 북미 대륙에 진출한 이래 우리나라 자동차 3사의 수출 물량은 이제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캐나다의 봄바람 속에 감춰진 꽃샘 바람의 목표가 되기에 이른다. 바로 덤핑 판정이 그것이다. 캐나다는 동서의 거리가 5,500km, 남북이 4,600km, 인구는 2,600만 명이다. 우리나라의 100배가 되는 땅에 인구는 절반을 조금 넘어설 뿐이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대륙 국가인 캐나다는 그래서 대륙을 횡단하는 횡단철도야말로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한 번 횡단하는데 기차로 일주일. 그래서 화물칸도 70량에서 100량씩 길게 연결하고 기관차도 앞, 뒤, 중간 등 세 군데의 연결에 밀고 당긴다.
1885년 이 횡단철도가 완성되면서 캐나다는 대륙국가로서 비로소 그 기능을 갖게 된다. 밴쿠버를 떠나 다시 로키 산맥을 넘으면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대초원이 시작된다. 바로 프레이리 지역 대평원이 펼쳐진다. 그 평원이 시작되는 첫머리에서 우리는 캘거리와 만나게 된다. 88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다. 하늘에서 보는 캘거리시는 중심가의 고층 건물을 중심으로 지금 막 뻗어가는 신흥도시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엘버타주에서 발견된 석유 개발의 붐을 타고 급격히 성장된 도시다. 88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 것도 석유 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때문이다. LA 올림픽 비용 4억 2천만 달러보다도 훨씬 많은 6억 4천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 Well, I think our games are going to come very, very well 동계올림픽은 indeed. 정말 잘 될 And, 것으로 what I 생각합니다. think is so delightful about the 캘거리에서 games 올림픽이 held in 열림으로써 Calgary 가장 is 좋은 what they're 점은 going to do for sport.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스포츠를 위해 기여를 한다는 We are 것입니다. leaving a legacy 경기 지원을 위해 after the games 6천만 of 달러에 달하는 $60 헌금이 있었는데 million 경기 of 후에 endowment funds 하나의 for 큰 our 유산을 games. 남기는 And 셈입니다. so, first of all, it's two 이런 때문에 things. I think our 올림픽 games are 경기는 going to do very 성공할 well, 것이며 and I think 국제적으로 the 큰 legacy 영향을 internationally 주게 될 is going to 것입니다. be tremendous. 지난 76년 적자 대회로 끝났던 몬트리올 올림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기업체와 시민, 조직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60만 시민 가운데 만여 명이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을 마치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끼고 있는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 토론토는 발전하는 선진공업국 캐나다를 대표하는 얼굴이었다. 지난 77년부터 캐나다 최대의 도시라는 영예를 몬트리올로부터 빼앗아온 뒤
카나다 최대의 공업지대인 온타리오주의 수도로서 토론토에는 생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카나다 땅 가운데 가장 기후가 온화하고 미국 최대의 공업지대인 오데호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토론토와 온타리오주 일대에는 전 카나다 제조업의 50%, 수출 상품의 70%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구도 카나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900만 명이 집결해 있다. 토론토 시민들의 얼굴에는 그러한 이 지방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948-911. 토론토에서 보는 카나다의 얼굴은 확실히 첨단 사회의 지름길을 줄다름치고 있었다. 넓은 국토를 연결하기 위해 장거리 통신망이 세계 인류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카나다는 통신 위성을 발사하고 컴퓨터와 원거리 통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정보와 지식의 교환을 가능케 했다. 카나다 통신선 전화와 방송이 결합하는 비디오 텍스 기술인 텔리돈을 개발해 사무실과 가정을 연결하며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로 벌써 돌입했다. 정보화 사회, 컴퓨터 사회는 생활의 구석구석을 바꾸어 놓았다. 모든 생각을 컴퓨터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인 캐드캠이 가장 인기 있는 업종으로 부각되고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문을 연 지 4년이 됐는데 현재 모두 800개 회사와 거래를 합니다. 그중에는 종업원 10명의 조그만 회사, 몇백만 달러의 거래액에서부터 GM 자동차 공장이나 노던 텔레콤 전자회사 같은 아주 큰 회사도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안에 50개에서 90개 회사가 캐드캠 시스템을 사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현재 세미나와 워크숍 등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약 500개에 달하는 포스컴 시스템이나 2차원 컴퓨터를 주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온타리오 지방 산업이 기술을 평가 혁신하도록 도와주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은 자동화 과정을 이해시킴으로써 제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선택해 쓰는 게 좋은가를 알려주는 거죠. I define the file. Oh, well, okay. A listing of records make up a file, okay? Many records we, okay? 조그만 기업까지도 제품 생산에서부터 품질 관리, 물자 관리, 광고, 마케팅에 컴퓨터를 이용하며 제품의 디자인에도 컴퓨터의 머리를 빌린다. This is an example of a project we're doing. And using the software that's available now, creating a shaded image. Just to give you a much 최근 more 우리나라에서도 보급되고 있지만 카나다는 보다 광범위한 활용으로 첨단 정보 사회를 앞당기고 있었다. This is actually a large version of a hearing aid. Here's a gear, etc. So this is where we really show how. 토론토시에는 이러한 조그만 도서관이 눈에 많이 띈다. 시민들이 편안한 자세로 책을 보고 있다. 요크빌이란 우리나라의 동에 해당하는 기초 행정구역. 각 동마다 이만한 규모의 도서관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 한쪽 모퉁이에는 어린아이들이 한데 모여 놀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와 놀이기구가 있어 아이가 있는 주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마음 놓고 책을 볼 수 있다. 어른과 어린이용 책이 많습니다. 레코드나 테이프, 잡지 등 사람들이 찾는 모든 게 있어요. 이용료는 없습니까? 토론토시에 살거나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 누구든 무료로 이용합니다. 한 달 평균 몇 권 정도나 대출이 되고 있습니까? 대략 한 달에 2만여 점이 대출됩니다. 주디 책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유감스럽지만 안 돌아오는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곳 토론토에서 도서관은 휴게실의 개념이었다. 안락한 실내 분위기에다 필요하면 언제고 집으로 빌려갈 수 있는 대출제도. 도서관 안에서는 때때로 그림 전시회도 열며 한쪽에서는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다. 이 도서관의 설립은 1906년, 80년 전부터 계속된 이런 분위기가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사회를 첨단 사회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이 취재진이 찾은 메트로폴리탄 토론토 도서관이었다. 레이몬드 모리아마란 건축가가 설계한 이 도서관은 5층 높이의 큰 건물이 한눈에 보이도록 중앙을 비워놓은 솜씨가 국제적인 감각을 물씬 풍긴다. 이 도서관의 특징은 다양한 이민적으로 이루어진 캐나다 사회 전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참고 도서관이다. 우리 토론토 참고 도서관은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의 소장 도서는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시민들이 장서를 보러 오면 갖고 나갈 수 없고 안에서만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정보가 항상 도서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방대한 장소를 갖췄다고 자랑하기에 혹시나 해서 4층에 있는 아시아 코너를 찾아가 보니 한국인 사서가 우리를 맞았다. 서가에는 한국에서 발행된 많은 책, 그 가운데는 소설책까지 있었다. 올해에도 1000권을 더 구입한다는 설명이었다. 이곳 서사들은 모두 2개국어 이상 최고 8개국어까지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고 도서관은 있다. 그런데 토론토와 같이 큰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서로 보완하는 모습은 분명 이채로운 것이었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가 있었던 것이다. 대륙국가 캐나다인들의 숨은 얼굴이었다. 캐나다의 봄은 도시의 만발한 꽃이 알리고 있었다. 수도인 오타와는 예로부터 튜립꽃이 유명하다. 해마다 5월이면 튜립꽃이 만발한 가운데 시민들은 야외에 나와 포근한 날씨와 아름다운 국토를 마음껏 즐긴다. 넓은 땅이 주는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캐나다의 봄. 이것은 진정 캐나다인들에게 자연이 주는 축복이었다. 산들산들 부는 바람은 겨우내 움츠렸던 이 나라 사람들의 어깨를 펴주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 경제도 언제나 봄바람만은 아니다. 2차 대전 시 미국의 기술과 자본에 의해 성장한 이 나라는 첨단 산업에서는 세계에서 선두그룹이었지만 첨단을 받쳐줄 허리가 비어있다. 서부에서는 농산물, 임산물, 광산물을 주로 하고 동부에서는 첨단 산업을 위주로 하기에 소비재인 경공업이 거의 비어있다. 이 때문에 소비재 수입이 점점 늘어나 이 나라의 짐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 나라 경제에 지나친 미국 편중이 경제의 독자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세워진 제조업 때문에 수출품의 66%가 미국에 집중됐고 수입은 70%에 이르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이 늘어나고 원자재 수입이 줄어 실업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 집권당인 보수당의 멀론이 수상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미 카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추진해 지난 10월 초 만 2년 가까운 진통 끝에 드디어 체결을 보았다. 이 협정은 카나다와 미국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모든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내용으로 두 나라 경제에 하나의 큰 돌파구임에 틀림이었다. 두 나라 의회의 비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미국과 카나다가 경제면에서 한 나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를 수출 시장으로 삼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캐나다와 미국이 무역이 자유화되면은 우리한테는 불리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선 현재 미국으로부터 받는 수입 규제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있고 거기에 또 캐나다로부터 받는 수입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캐나다에 수출할 경우에는 캐나다 수입 규제만 받고 또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 미국의 수입 규제만 받으면 됐었는데 이제 두 나라가 자유무역이 돼버리면은 양쪽에서 부여하던 규제를 다 동시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무역 규제가 심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또 미국이 캐나다의 산업을 지배함으로 해서 제3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고 보는 면에서 일반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은 실제로 지금 홍콩 같은 데서는 그 대미 그 섬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섬유 쿼타 때문에 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늘리기 위해서 캐나다 쪽에 공장을 옮겨가지고 여기서 생산을 해서 미국 시장을 넘겨다 파는 그러한 지금 진출 계획을 이미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홍콩과 같이 그 대미 시장 진출 그 확대에 그 한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나다를 기지화해서 여기서 조립 가공 생산해서 미국 시장으로 아무런 관세 비관세 장벽 없이 팔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나다와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는 자동차 부분이었다. 현재 카나다에는 미국의 자동차 3사가 공장을 세워 미국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카나다에서 만든 미국 회사의 제품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에 걸쳐 모두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제3국이 카나다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숨어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이나 한국이 카나다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팔려면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유무역 협정이 시행될 경우 그 타격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데 문제가 있다. 83년 이후 카나다에서 높은 자동차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 장기적으로 카나다를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고 조립 공장을 카나다에 세우고 있는데 미국 시장 진출이 큰 장애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89년 초부터 연간 5만 대를 생산해 판매하려는 현대자동차 브로몽 공장도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카나다의 봄바람 속에는 분명 꽃샘바람이 숨어 있었다. 그 꽃샘바람이 계속적인 시장 진출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 불고 있었다. 카나다 사람들이 한국과의 무역 적자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Well, at the present time, the 현재 Canadian exports 한국에 to 대한 Korea 카나다의 수출은 amount to 5억 approximately 5천만 달러입니다. $950 million. On the other 반면에 hand, the Canadian imports from 한국으로부터의 Korea, 수입은 amount to 17억 about 4천만 달러입니다. $1,749 million. So there's 그래서 currently a Canadian 카나다가 deficit
7억 9,300만 달러 적자입니다. 83년, 84년, 85년 3년을 보면 적자는 83년 2억 3,600만 달러에서 84년에는 4억 3천만 달러, 85년에는 8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카나다에게는 중대한 관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Well, I think the problem that we're experiencing with respect to trade between 캐나다와 Canada 한국 and 사이의 Korea has 교역에서 to do with the large deficit 문제는 큰 적자입니다.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한국이 물론 deficit, of course, 흑자입니다. favors Korea. Korea is selling 캐나다가 한국에 more 파는 products 것보다 here than 한국이 Canada is 캐나다에 selling 더 to 많이 Korea. 팝니다.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province of 온타리오 Ontario, 지방에 관해서만 말하면 our situation is 캐나다 전체만큼 not quite 나쁘지는 as 않습니다. bad as the Canadian picture. 우리 주와 Because our trade 한국과의 between our 교역은 two countries 대부분 mostly in 공업 manufactured end 제품들입니다. products. Nevertheless, 그러나 지난 there has 5년간 been over the 퇴보가 last 있었습니다. 5 years a deterioration 우리 주는 in 캐나다 our trade 전체와 with Korea, if we were 분리해서 to separate the 생각하며 province of Ontario from Canada. 온타리오에서 만든 제품을 So in 더 fact, 많이 we think that there are more 한국에 팔 opportunities to 기회가 sell more 있기를 manufactured 바랍니다. products made in Ontario to Korea. 최근 카나다가 한국 차에 대해 내린 고율의 덤핑 판정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카나다의 봄바람 속에 숨어있는 꽃샘 바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세계는 점점 호혜와 평등을 요구하는 경향이며 이 점에서 북미 대륙 어디나 예외는 아니다. 거리를 달리는 한국산 자동차를 보면서 긍지와 걱정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멀리 눈 덮인 알래스카를 출발한 뒤 이곳 토론토까지 벌써 10,000km 가까이를 달려오면서 취재진은 처음으로 색다른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토론토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한국 간판을 목격한 것이다. 블로어 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은 한국인 거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곳 토론토에 사는 한국 교민만도 4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카나다 전체에 5만 6천 명이 산다고 하니 이 카나다 땅에도 한국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60년대 말 간호원과 광부들이 처음 건너오면서부터 이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카나다. 이제는 미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교민 수와 힘을 가지게 된다. 그동안 말없이 진행된 한국인들의 진출 과정. 그것은 언제나 요란하지는 않았지만은 굳세고 끈질긴 것이었다. 또한 교민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도 하나둘씩 들어와 이 넓은 땅을 파고 다리를 세운다. 너무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당당한 한국인들의 실력과 노력은 카나다의 꽃샘 바람도 견디어 이길 수 있을 것이며 카나다인들의 의식에 남아있는 강을 이어줄 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넓은 카나다 땅에 더욱 많은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카나다의 자원은 넓은 땅이며 카나다인들의 자랑도 넓은 땅이다. 세계 2위, 우리나라의 100배나 되는 땅. 그 땅의 한가운데 대평원이 자연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멀리 로키 산맥 동쪽 캘거리로부터 토론토까지 3,400km가 온통 평원이다. 그 넓은 땅에도 한국인의 도전이 시작됐다.
토론토에서 4시간 거리에 있는 박씨 농장의 주인 박수영 씨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박수영 씨는 주위의 한국인들과 함께 넓은 땅을 사들여 채소 농사를 한다. 자동차 뒤에는 배추 모종이 가득 실려 밭으로 향하고 있었다. 박 씨가 경영하는 농장은 1200에이커, 우리로 치면은 100만 평이 넘는다. 지난 80년대 초 이곳에 정착한 박수영 씨는 직접 고안한 배추 모종 자동 이양기를 통해 넓은 땅을 손쉽게 갈아 나갔다. 이 땅에 심겨진 배추와 무는 비옥한 토양 덕택에 금방 자라서 카나다와 멀리 미국에 있는 동양인들의 입맛을 지켜준다. 캐나다가 그 화훼가 미개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화훼였어요. 꽃 기르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언시를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도저히 언시를 살 수도 없고 화훼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포기를 했는데 우연히 그 이민을 올 때 가지고 온 배추 종자가 친구들이 몇 개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심어봤더니만 여름이었어요. 보통 한국에서 여름에는 그 배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름 배추가 꼭 가을 배추 같이 그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북미에서는 제가 제일 1차로 무배추를 이제 재배를 시작한 거죠. 어느 곳에서나 새로 정착하려면 고생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넓은 대평원도 농작물의 판로가 관건이다. 한국인으로서 대단위 농사는 많은 투자가 필요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쉽지 않기에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이었던 것이다. 지금보다도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의 불가능에 도전해온 사람들이었다. 거의 70%가 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름 무배추죠. 이 캐나다에 있어서의 그 농업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캐나다는 지금 농토가 무진장이죠. 쓰지를 못해요. 그냥 묵밭으로 다 그냥 썩어 자빠지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제 식량 문제가 더 점점 심각해지면 캐나다 정부에서 좀 더 이제 농업에 주력해서 더 생산량을 높이게 되겠죠. 현재로서는 과잉 생산일 거예요. 박 사장은 아직까지 한국인의 농업 이민은 어렵다고 조심스러워한다. 그러나 대평원 서쪽으로 지는 태양은 솔직히 좁은 땅에서만 보던 태양보다 더없이 웅장하고 유혹적이었다. 카나다의 대평원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다. 거대한 수준과 대평원으로 상징되는 캐나다. 캐나다는 확실히 천혜의 자원 대국임에 불렸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캐나다의 어제와 오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경제적 해빙의 봄을 맞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과 물가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미국과의 자유무역 등 오히려 시장 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막 교역의 상승 모드를 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캐나다의 대평원. 취재팀은 이제 캐나다를 떠나면서 알래스칸 하이웨이를 달려내려오던 캐나다에서의 처음 일주일을 다시 회상해 봅니다. 하이웨이로만 알았던 그 길에서
우리는 복병처럼 숨어있는 수렁을 만나곤 했었습니다. 한 캐나다의 무역관계도 분명 하이웨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제 캐나다에 대한 우리의 진출도 보다 차원 높게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관계자들의 말을 다시 음미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카나다를 떠나 세계 최대의 부국 미국으로 들어간다. 20세기 문명의 상징인 미국 땅, 미국 사람들. 다음 주부터는 미 대륙을 이어령 교수와 함께 횡단하면서 미국의 어제와 오늘에 투영된 역사의 교훈과 현대 문명의 명암을 진단한다.